안녕하세요. 올소 박창진입니다. 자, 오늘은 치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치약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되게 간단해요.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엄청나고 쿠팡에도 엄청나고 마트에 가봐도 엄청나고 치약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올까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치약을 선택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역사 속으로 봤을 때 치약은 되게 오래전부터 썼대요. 이집트 시절부터 썼답니다. 그때는 주 성분이 뭐였을까요? 거칠거칠한 거요. 그래서 암염이요. 소금이죠. 예. 그 다음번에는 그 암염, 그 외에 거칠거칠한 건 다 가져다 썼답니다. 뭐 예를 들면 달걀 껍질 가른 거, 굴 껍질 가른 거, 그 다음에 제어, 탄 거, 그죠? 숯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이를 문질렀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모래 가지고 문질렀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무슨 엄청난 성분이 있어서 그걸 한 게 아니고요.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썼답니다. 이걸 우리가 연마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약의 시초는 연마제였습니다. 거칠거칠한 걸 가지고 문질러서 이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연마제를 썼대요. 근데 이것만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뭘 좀 넣겠죠. 그래서 화합맛도 좀 집어넣고, 뭐 아니면 뭐 꽃도 갈아서 좀 집어넣고, 뭐 인삼가루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향료 같은 거를 좀 넣었답니다. 이게 1700년대 후반에는 영국에선 이빨을 뭘로 닦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토스트기에 빵이 들어갔다 퐁 튀어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빵 겉이 새까맣게 타죠. 이거를 칼로 살살 긁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를 닦았대요. 숯으로 닦았다는 거죠. 그 숯이 엄청난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칠거칠하니까 숯으로 닦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분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닦았답니다. 그 분필가루는 요즘 싱크대 청소할 때 쓰시죠. 탄산칼슘이라고 그래가지고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그 뭉치면 분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 중에 아직도 베이킹 파우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치약이다라고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 1800년대 한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주로 쓰고 있는 연마제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탄산염 계열이 있고요. 인산염 계열이 있고, 뭐 이산화규소 같은 게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치약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러고 보면 그 뒤에 성분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전부 다 치약 성분을 쓰라고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뭐냐? 덴탈 타입 실리카 혹은 함수 이산화 규소라고 써 있는 겁니다. SiO2입니다. 예. 약간의 유리 재질 같은 거예요. 모래 같은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연마제입니다. 덴탈 타입 실리카 혹은 이산화규소, 함수 이산화규소 이런 것들이 연마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전 세계적으로 식습관을 봤을 때 이제는 이 연마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를 자주 닦아요. 여러 번 닦습니다. 그리고 매일 닦아요. 그러니까 연마제는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마제를 열심히 넣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걸로 닦으니까 정말 뽀독뽀독하니 좋아. 무슨 얘기죠? 돌가루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연마제가 얼마만큼 많이 들었는지는 표시사항이,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성분만 덴탈 타입 실리카 혹은 이산화규소라고 써 있고 이게 입자가 얼마나 큰지 거칠거칠한지 연마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마도가 표시되어 있는 치약을 사라고 해요. 의무사항도 아닌데 표시했으면 뭐죠? 자신 있다는 얘기죠. 우린 연마도가 낮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걸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마도를 표시하는 표준 단위가 RDA라는 표시입니다. 상대적 상하질 연마도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RDA 값이 100 이하, 가급적이면 70 이하 이렇게 해서 좀 낮게 잡혀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게 치아가 깎여서 없어지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마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얘기하는 베이킹소다가 들어있는 성분의 치약들. 얘네들은 그렇게 연마도가 높지 않아요. 낮은 계열입니다. 그래도 골라서 쓸만한 거죠. 그 다음번에는 탄산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치약들은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킹소다보다는 연마도가 높아요. 그리고는 실리카가 있습니다. 이 실리카는 놀랍게도 낮은 연마도부터 높은 연마도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덴탈 타입 실리카라고 써 있으면 연마도가 아주 낮을 수도 있고 매우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어떤 걸 넣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 알루미나라고 하는 금속 성분을 넣은 치약도 있답니다. 이건 연마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가 정말 쫙쫙 깎여 나갈 정도예요. 이런 치약들이 대부분의 경우 미백 성분 혹은 미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쓰거나 아니면 뭐 담배 니코틴 착색 제거 혹은 커피 착색 제거 이런 식의 착색 제거를 가지고 있는 치약들 중에 이렇게 연마도가 높은 치약들이 있습니다. 이건 착색이 제거될 뿐더러 아니죠. 착색이 제거되는 거 외에 내 치아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능으로서 착색을 제거하고 담배 색깔, 그죠? 이런 것들 제거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사셔야 돼요. 잘못하면 커피 착색 지우려다가 내 이빨이 다 깎여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마제는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치아 표면을 문질러서 닦는 성분인데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연마도가 낮은 걸 고르면 좋겠다. 그러려면 치약회사에서 RDA 값을 아예 광고하고 있는 치약을 골라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치는 100 이하, 가급적이면 70 이하의 수치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가 깎이느냐? 깎인대요. 가끔 보면 칫솔질을 너무 뻑뻑하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잇몸이 다 파였어 이런 소리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논문을 보면 아무리 뻣뻣한 칫솔을 써도 그렇게 칫솔에 의해서는 심하게 깎이지 않는답니다. 누가 죄인이죠? 예, 연마도 높은 치약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치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쉽게 보실 수 있는 연마도 확인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숫자가 안 써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집에 보면 우리가 다 이 뭐죠? 은박지가 있죠. 이 뭐라고 그러죠? 알루미늄 포일 있죠? 그 알루미늄 포일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손가락에다 치약을 좀 짜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그 은박지에서 시커먼 알루미늄 가루가 묻어 나옵니다. 이 검은 게 막 묻어 나온다는 얘기는 쇠가 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의 치약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는 심하게 갈려 나옵니다. 이건 입안에 넣으시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덜 갈려 나옵니다. 차이가 제법 있죠. 그래서 연마도가 가급적이면 낮은 치약을 쓰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칫솔을 쓰더라도 치약이 달라지면 연마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RDA 값 70 이하를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칫솔질 깨끗하게 하고 귤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먹어봐요. 시큼한 거. 근데 맛이 뜰뜰하고 이상하다.